왜 예금을 하면 망한다고 했을까요? 그것도 은행원이. 왜 여러분의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걸까요? 1965년 짜장면 값 15원, 2019년 12월 현재 6,000원, 54년 동안 짜장면 값은 400배가 오릅니다. 여러분이 1965년도에 여러분 돈 1억 원을 땅에 파묻어 놓고 노후에 쓰려고 2019년도에 꺼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돈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그때 1억은 지금 25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의 9,975만 원은 누가 훔쳐갔을까요? 영상을 보고 나면 그 이유들과 재테크의 방향이 잡히리라 믿습니다. 먼저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볼게요. 자급자족, 그러니까 각자 생활을 각자가 해결하던 시절에 A는 자기의 음식을 훔쳐 먹으려던 B의 뺨을 때립니다. B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A의 이를 부러뜨리죠. 이가 부러진 A는 가족을 데리고 가서 B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B의 다리를 부러뜨려요. 이때 사회는 그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재물로 보상을 하게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폭력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강도를 더해가면서 폭력은 계속될 테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이 매겨지기 시작했어요. 그 기준이 되는 돈도 생기고요. 사실은 물물교환 형태에서 화폐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발생한 화폐는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태평양 캐롤라인 군도에서는 돌덩이, 동남아에서는 쌀, 멕시코에서는 코코아가 화폐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서는 조개도 화폐로 쓰였고요. 한자 재화자를 보시면 그 아래 조개 패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다 기원전 7세기경 중동 라디아 지역에서 금속 화폐가 처음 발생합니다. 근데 아무리 반짝여도 먹지도 못하는 이 금속을 무슨 근거로 해서 가치를 매길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금속 화폐 발생 초기에는 불신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속 화폐에다가 발행자의 얼굴이나 신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들, 이런 것들을 새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금속 화폐에 신뢰를 불어넣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점차 금과 은이 화폐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짜 돈의 등장입니다. 유럽 16세기에서 17세기경 지폐가 등장합니다. 지금은 지폐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금 세공업자, 그러니까 금 장인들에게 금을 맡겨놓았다는 보관증에 불과했어요. 그 당시 화폐였던 금을 직접 보관하는 게 불안하다고 느꼈던 그 당시 사람들은 금 세공업자, 금 장인에게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보관증을 통한 거래가 편리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금은 계속 금고에만 들어가 있고 보관증만 시중에 돌아다니게 됐어요. 보관증이 화폐로서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거죠. 근데 금 장인들은 자기들이 맡아둔 금이 한꺼번에 인출되는 일이 없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보관량이 100이라면 주인이 찾아가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 뒤 금 장인들은 머리를 씁니다. 어차피 금이 보관되어 있는 양은 나밖에 모르는데 한 번에 찾아가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100이란 숫자보다 더 많은 보관증을 끊어주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후 금 장인들은 자기가 보유한 100만큼의 금보다 많은 1000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관증을 끊어주고 이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정말 개사기죠. 아무튼 이게 지금 현재의 지불준비금의 개념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금 장인들의 행각은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금 장인들의 행위를 합법으로 규정을 하고 대신에 이 금 장인들을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오늘날 은행의 시작인 겁니다. 이러한 금본위 제도는 저장되어 있는 금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팽창하는 경제 규모를 감당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1971년 미국의 전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미국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8.15에 독립을 했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8.15 때 지금의 화폐는 금본위 제도에서 해방을 맞게 됩니다. 이때부터 지폐는 사람들 간의 신뢰만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신용화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물가는 왜 오를까요? 이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셨을 거예요. 그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짜장면 값이 400배나 올라간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로마에서 찾아볼게요. 로마인들은 정복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소유하게 됩니다. 결국은 상품량보다 화폐인 금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플레이션이죠.
또 그때는 로마가 엄청난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식민지를 관리하는 비용, 대규모의 공사, 그리고 왕실의 사치품 구입 비용, 그리고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 등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던 시기였어요. 그때 로마의 왕 네로는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의 양을 충당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편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100원짜리 은을 만들 때 100원에 해당하는 은을 투입한 게 아니라 50원으로 100원짜리 은을 만든다면 50원의 가치는 그 발행자에게 공짜로 넘어가게 되겠죠. 네로는 은화를 만들 때 은 대신에 구리를 섞어서 넣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섞이는 구리의 양이 늘어나면서 순도 100%였던 은은 200년이 지나자 순도 5%짜리 은화로 바뀌게 됩니다. 은의 함량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거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시장에는 옛날에 발행됐던 순도 높은 은화들은 다 사람들이 뒤로 빼돌리고 최근에 발행된 순도가 낮은 질 나쁜 은화들만 시장에 돌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많이 들어보신 법칙이 나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나쁜 것이 생기면 좋은 것을 몰아내고 나쁜 것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 일은 로마뿐만 아니라 헨리 8세 영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과 나쁜 본성은 계속 반복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인 거예요. 이런 돈에 대한 인간의 욕심과 본능, 이런 것들이 무분별한 대규모 화폐 발행을 야기시키게 된 겁니다. 그 결말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물가의 엄청난 상승과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가짜 돈의 등장입니다. 아까 금장인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죠. 보관량이 100이라면 찾아간 사람은 10이란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율은 10%가 안 됩니다. 지급준비율 제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돈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총 100억의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A라는 은행에 100억의 돈을 빌려줍니다. 지급준비율이 10%라는 얘기는 10만 남기고 나머지 90은 빌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A은행에 100억이 들어갔죠. A은행은 10억을 남기고 90억을 B에게 대출해 줍니다. B는 B은행에 다시 그 90억을 예금을 해요. 그럼 B은행은 90억의 10%인 9억만 남기고 81억을 C에게 대출해 줍니다. C는 다시 81억을 C은행에 예금을 하죠. 그럼 C은행은 90%인 72억을 또 D에게 대출해 줍니다. D는 D은행에 또 예금을 해요. 그럼 D은행은 90%인 65억을 E에게 대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하게 나가다 보면은 100억의 돈이 얼마까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1000억입니다. 100억으로 1000억까지 만들 수 있는 신용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금융 그리고 은행의 구조입니다. 하나의 인형에서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인형들이 끝없이 나오는 러시아 인형처럼 돈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통화량과 물가를 비교한 그래프예요. 통화량이 는 만큼 물가도 같이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자, 이제 돈이 왜 무한정 끝없이 늘어나고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는 끝없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복리의 마법이라는 이야기에 속아서 여러분의 전 재산을 예금에 넣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금은 종잣돈 모을 때 하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와서 실물 자산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현금을 보유하는 게 맞다고요? 반만 맞습니다. 그땐 현금이 아니라 금융위기를 방어하는 자산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금이나 달러, 엔화 이런 안전자산 말이에요. 금융위기가 오든 안 오든 우리가 가진 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 우리는 시간에 둔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가진 자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금하면 이자가 나오니까 괜찮다고요? 아니, 손해가 조금 줄 뿐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의 반대인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죠. 빚으로 쌓아 올린 거품은 언젠가 꺼지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사이클을 이루면서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본주의의 구조와 인간의 욕심은 돈의 가치를 점점 하락하게 만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1억이 100년 뒤에 100원이 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